무등산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기운이 모인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적중률 높은 무등산 무당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의 큰일부터 한 사람의 운명까지 놀랄 만큼 맞춰온 이 무당의 마른 지역에서는 전설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무당이 내놓은 2025년 한국 구군에 관한 예언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밝은 기운과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듣는 이의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깊고 무거운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5년 여름이 두 번 숨을 고르기 전에 한반도에 맥이 꺾이기 시작한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3번뿐인데 지금은 이미 2번을 놓쳤다. 마지막 한 번, 그것이 8월을 넘기면 100년 동안 이 땅은 해를 잃고 그늘 속을 걷게 된다. 산과 강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겠지만 그 속을 흐르는 기운은 메말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갈라지고 그 틈으로 어둠이 스며든다. 그녀는 이 말을 마치 오래전부터 보아온 것처럼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무등산 무당이 과거에는 언제나 한국의 구군은 서서히 빛을 키워간다고 말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늘 조상의 덕, 백성의 기도, 산과 물이 주는 복 같은 표현이 가득했고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뿌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언의 첫 마디부터 마치 커다란 장마구름이 내려앉은 듯 묵직했습니다. 이 무당은 한반도의 기운이 꺾이는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멀리서 끌려온 바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땅속 기운과 섞이며 물길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스스로 서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허리가 꺾여 있다. 이대로 두면 더 깊이 숙여져서 다시는 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안쪽의 힘만으로는 시간이 모자라다. 동쪽의 해와 서쪽의 별이 함께 비춰야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다.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맥이 잠겨버린다. 여기서 그녀가 말한 서쪽의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래 들은 사람이라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름을 끝내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바다 건너 큰 별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등산 무당의 말은 과거에도 정치나 세상사를 돌려 표현했지만 이번처럼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급박함을 전한 것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이전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이 바뀌는 문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의 기운이 낮아진 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예언이 공개되자 무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이 과거 예언했던 사건들이 모두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중률 높은 무등산 무당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한 3번의 기회와 그중 2번을 이미 놓쳤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무등산 무당은 예언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원래 3번의 큰 숨이 있다. 그 숨은 100년에 한 번씩 불어온다. 첫 번째 숨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왔고, 두 번째 숨은 바다와 산맥이 서로의 물길을 바꾼 해에 왔다. 하지만 2번 다 그 숨은 깊게 들이마시지 못하고 흩어졌다. 남은 건 마지막 한 번이다. 이 숨은 2025년 여름이 2번의 고개를 넘기기 전에 찾아온다. 그런데 이 숨을 들이마시려면 온 나라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맥이 다시 살아난다. 그녀가 말한 숨은 단순한 바람이나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속에서 숨은 땅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찰나를 뜻합니다. 그 순간에 제대로 대비하면 나라 전체의 구군이 상승하지만 놓치면 오히려 기운이 거꾸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2번이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걸까요? 무당은 직접적으로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숨은 안에서 피어난 꽃이 스스로를 꺾은 해였다. 두 번째 숨은 먼 곳에서 불어온 바람이 우리의 불씨를 덮어버린 해였다.
이번에 오는 세 번째 숲마저 놓치면 강물은 거꾸로 흐르고 산맥의 맥이 끊길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이들 중 누군가는 그것을 시대의 혼란과 외부의 압력으로 해석했고 누군가는 정치와 권력의 그림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결코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과 박, 불씨와 바람이라는 상징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숨은 혼자서 잡기엔 힘이 벅차다. 땅속의 뿌리가 약해져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서쪽의 큰 별이 함께해야 한다. 그 별은 멀리 있지만 한번 비추면 길이 보인다. 하지만 그 별을 부르려면 안과 밖이 먼저 마음을 합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은 멀리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여기서 서쪽의 큰 별이라는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특정 나라를 떠올리게 했지만 무당은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바다 건너 오래전부터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별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별이 비춰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별이 가장 가까이 오는 때는 2025년 여름의 끝자락, 그 이후에는 서서히 멀어진다.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좁아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말은 그날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이라는 시기, 그리고 세 번의 숨이라는 비유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의 전설로, 누군가는 냉정한 현실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숨이 올 때 이 땅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손을 맞잡으면 숨은 우리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 등을 돌리면 숨은 우리를 떠나 더 먼 곳으로 가버린다. 그리고 그곳에 꽃을 피운다. 그날 예언의 자리는 깊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서 이어졌습니다. 무당은 잠시 말없이 산등성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8월은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으면 새로운 들판이 보인다. 하지만 넘지 못하면 우리 발밑의 길이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서로 다른 계절을 살게 된다. 누군가는 봄을 기다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겨울 속에 산다. 그리고 그 계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녀가 말한 서로 다른 계절은 한 나라 안에서도 마음과 뜻이 나뉘는 세상을 뜻하는 듯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번엔 훨씬 더 길고 깊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8월의 문턱은 하늘이 여는 마지막 길이다. 그때 안과 밖이 함께 달려가면 문은 활짝 열린다. 그런데 만약 그 길목에서 서로 등을 돌리면 문은 스스로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닫힌 문 너머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는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는 곡식이 자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강물이 흘러도 목을 축일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말라간다. 말라가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무당이 남긴 경고 중에서도 이번처럼 길고 구체적인 묘사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사라진 들판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잃는다. 바람이 제멋대로 불면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제 길을 잃는다. 그럼 산속에 사는 짐승도 강가에 사는 물고기도 모두 제자리를 떠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 땅을 두고도 떠나야 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100년의 어둠이 시작되는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땅과 하늘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선 외부의 빛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엔 작은 등불이라도 들어오지만 점점 길이 막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싸우다가 결국 힘이 빠진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우리를 잊어버린다. 잊히면
다시 불릴 이름도 없어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 여러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누군가는 서로를 불신하며 갈라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당은 이 모든 것을 어둠이라는 한 단어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닥 희망을 남겼습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과 밖이 마음을 합치면 8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그때 서쪽의 별이 우리 땅을 비추면 100년의 빛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손으로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별은 그냥 스쳐간다. 그날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듯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 마지막 준비가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자리에서 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예언의 자리를 마치려던 무당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의 불빛 하나하나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순간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준비란 모두가 같은 북을 치는 거다. 그 북소리가 들판 끝까지 울려야 한다. 그래야 하늘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다. 그런데 지금은 북소리가 제각각이다. 어떤 북은 너무 빨리, 어떤 북은 너무 느리다. 그 소리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그녀가 말하는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속에서 북은 공동체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즉, 마지막 준비란 나라의 뜻이 안과 밖,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 며칠이면 된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은 아무도 등을 돌려선 안 된다. 그때 서쪽의 큰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별빛이 북소리와 만나면 하늘은 우리에게 100년의 빛을 허락한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거대한 별빛이 내려오고 그 빛이 온 나라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 무당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 빛은 산과 강에 새 힘을 준다. 땅속의 맥이 다시 이어지고 바다의 길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이 숨을 고르고 다시 자라난다. 사람들의 얼굴에 봄빛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이 멀리까지 번진다. 이것이 문을 넘었을 때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목소리를 낮추더니 반대의 장면을 전했습니다. 만약 북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별은 그냥 스쳐간다. 그러면 땅속의 맥이 더 약해지고 바다의 길이 막힌다. 강물은 제자리에서 맴돌다 썩어가고 들판의 곡식은 자라다가 쓰러진다.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는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하늘을 보게 된다. 이게 100년의 어둠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이 지나면 그 문은 닫힌다. 문이 닫히면 열쇠는 먼 바다 너머로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린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 열쇠를 잡을 수 있는 때다. 이걸 놓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좁아지고 더 어두워진다. 그날 밤 무등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무속 예언이라고 넘겼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적중률 높은 무등산 무당의 예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무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그 문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문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구구는 100년의 빛을 누릴 수도 100년의 어둠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